자, 수학하는 곰 마음곰이다. 오늘부터 고1 수학도 영상 찍어본다. 시험까지 찍어야 될 영상이 너무 많아서 좀 감당이 안 되긴 하는데, 자, 고등학교 수학은 바로 가르치면 좋겠지만 문제가 몇 가지 있다. 일단 고2 수학의 뭐 수열이나 상하함수 같은 건 앞부분을 모르고도 좀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지만, 고1 수학 초반부에 나오고 있는 3, 4차 방정식 그리고 2차 부등식이나 이런 파트들은 중학교 때 배운 것 중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수업을 전혀 따라올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 많아. 그래서 일단 기초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몇 개 적어봤다. 여기 있는 거 말고도 중학교 때 배운 수학 내용은 고등학교 때 다 나오기 때문에 다 쓰이긴 하지만, 이걸 모르면 아예 수업을 따라가지조차 못해. 그래서 이 정도는 반드시 익혀놔야 된다. 하나하나 살펴보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 그리고 인수분해 안 되는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한 근해의 공식이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녀석은 따로 영상을 찍을 거다. 자, 두 번째로 1차 함수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 특히 2차 함수의 그래프가 2차 부등식 푸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큰 차이를 줍니다. 그 다음에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중1 레벨이지. 그래서 2차가 아니라 1차 방정식, 1차 부등식 풀 수 있느냐 없느냐 얘기고, 그것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과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까지 다뤄지게 된다. 자, 그래서 기초를 일단은 조금 긁어보려고 하자. 밑에 당장 적어놓은 거, 이게 바로 1차 방정식꼴이지. 핵심은 뭐냐니까 이항의 개념을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등식의 성질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 그래서 풀려고 하니까 이건 어떻게 풀더라 하니, 2는 오른쪽으로 이항 넘길 수 있고요, 3x는 왼쪽으로 넘길 수 있다. 그죠? 또는 양변에 2를 뺐다, 양변에 3x를 뺐다라는 개념으로 가도 되고, 그래서 식을 변형시키면 5x 빼기 3x가 2 넘어가서 8 빼기 2 요런 꼴로 바뀌게 되고요. 그러면 이 녀석은 다시 5x는 x가 5개, 3x는 x가 3개, x 5개에서 x 3개를 뺐다는 소리니까 x 2개, 2x 이꼴 8에서 2를 빼서 얼마다? 6이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x가 2개 있을 때 6개니까 x 하나면 얼마다? 3개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이거 그 다음에 어떻게 풀더라? 양변을 나누기 2, 나누기 2 한다. 그래서 x는 3 해가지고 x만 남겼으면 이 녀석이 뭐다? 답이다, 해다, 근이다. 방정식을 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x는 3의 의미가 뭐냐니까 주어진 3을 다시 식에다 집어넣어야 된다. 집어넣으면 5 곱하기 3인 셈이니까 뭐다? 15 더하기 2, 왼쪽은 17. 여기에 3 집어넣으면 3, 3은 9, 9 더하기 8은 17. 둘이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즉 우리가 구한 해라는 것은 방정식에 집어넣었을 때 양쪽이 같아지게 만드는 등식이 옳도록 만들어지는 답이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뭐다? 1차 부등식꼴. 부등식꼴도 이항하는 건 별 차이 없이 되지요. 이항하는 건 별 차이 없이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4만 왼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x가 큽니다. 12에서 4를 빼는 꼴이 될 거니까 8, 요렇게 되게 될 거고요. 자, 위쪽하고 똑같이 양변을 뭐로 나누면 된다?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가 마이너스 4보다 라고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나오죠. 부등식은 음수로 나눈다면 부등호 방향이 뒤집어진다는 거. 음수를 나누거나 곱할 때는 부등호 방향이 뒤집어진다. 양수였다면 별로 상관은 없지요. 근데 선생님 왜 뒤집어지나요? 사실 뒤집어지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 지금 이 부분에서 다시 생각하자. 마이너스 2x가 8보다 크다고 했지. 음수인 게 싫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항하게 되면은 부호가 바뀌지요. 그 성질을 이용해서 2x 오른쪽으로 옮기고 8도 왼쪽으로 옮기고 서로 바꾸거든. 서로 바꾸면 식은 어떻게 바뀌냐? 서로 바꾸게 되면은 8이 저쪽으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8보다 작습니다. 누가? 2x가. 그래서 x 앞에 있는 부호 마이너스가 사라졌지만 반대쪽으로 남았으니까 x가 어느 쪽에 있다? 작다 쪽에 있게 되지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다는 것은 사실 서로 이 항에서 방향을 바꿨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등호가 정해지는 방향이 뒤집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다. 파란색 어디 갔지? 여기. 자, 그 다음에 뭐 나온다? 방정식이 2개 이상 붙어 나오는 거 연립방정식이다. 연립방정식이고, 연립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은 가간법하고 대입법이 있다. 가간법, 대입법을 둘 다 알고 있으면 풀이하는데 굉장히 좋겠지만 지금은 대입법만 배울 거다. 왜냐하면 고1에서 쓰게 될 연립 2차 방정식을 푸는데 대입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대입법을 통해서 풀어볼 건데, 대입법은 어떻게 하느냐니까 두 식 중에서 아무거나 편한 식을 잡아가지고 식을 x는 어쩌고 라든지 또는 y는 어쩌고 라든지 둘 중에 한 가지로 바꿀 수 있으면 편하다. 그렇게 바꾸기 편해 보이는 게 누가 있냐? 밑에 식이 있네. 왜? 여기 y 혼자 있으니까. 그럼 밑에 식을 바꾼다. 2x를 넘겨서 y는 10 2x 그리고 요 앞에 연립기호 있죠. 연립기호의 의미가 뭐냐니까 연립기호의 의미는 and 그리고다. 그리고이기 때문에 위의 식과 밑의 식이 같습니다. 둘은 똑같은 값입니다. 위에서 쓰인 x랑 밑에서 쓰인 x는 같은 x예요 라는 의미가 된다. 당연히 위에서 쓰인 y랑 밑에서 쓰인 y가 같기 때문에 이 y가 10-2x라면 이 y도 뭐로 바꿀 수 있다? 10-2x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위의 식이 3x 플러스 2에 y 들어갈 자리에 얘를 집어넣어도 상관없다. 근데 그냥 집어넣지 말고 항상 부호 헷갈리지 않도록 괄호를 씌워서 10-2x 이렇게 쓰고요. 얘가 얼마가 똑같다? 17하고 똑같다.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괄호 풀어봅시다. 괄호 풀면은 3x 더하기 2를 곱하게 되니까 20 마이너스 4x가 17. 그러면 빼면 마이너스 x가 나올 거고 20은 넘어가자. 넘어가면 17 빼기 20이니까 마이너스 3. 그래서 x가 3이다 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끝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문제에서는 x와 y가 두 개 있었잖아. 그럼 요 x 3이라는 값을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읍시다. 집어넣으면은 2랑 3 곱해서 6이니까 10-6 y는 4 그리고 여기 중간에 쉼표. 그래서 답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뭐도 풀 수 있어야 된다? 연립부등식도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연립방정식은 그냥 계산하는 반면에 연립부등식, 2개 이상 붙어있는 부등식을 풀 때는 가능하면 수직선을 그려서 푼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좋아. 사실은 여기 공간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그랬다가 밑에 함수 그림 그리는 것도 방해받겠네. 저쪽으로 가자. 지워버리고. 너도 쉬어도 되겠지. 자, 그러면 일단은 연립부등식 둘을 각각 식을 간단하게 처리해야 될 건 마찬가지. 위에 거 계산시키면 x 넘어와서 3x-x가 크거나 같습니다. 2 넘어가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될 거고요. 그럼 첫 번째 식 정리하면은 2x가 크거나 같습니다. 마이너스 5보다. 그러면 x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것을 첫 번째 식에서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식 정리하면은 마찬가지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넘어와서 마이너스를 곱해도 되지만 선생님은 애초에 마이너스 안 나온 쪽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2x를 이쪽으로 넘기고 12를 이쪽으로 넘겨버릴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2 넘어와서 12 마이너스 4가 큽니다. 누구보다? 4x에 2x가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2x. 식을 정리시키면 2x가 8보다 크다. x는 4보다 작다.
작다. 아까 말 잘못했네요. 2x는 8보다 작다. 그죠? 그래서 두 개가 나와요. 요 두 개가 나왔는데 요 두 개가 뭐로 연결되어 있다? 연립기호로 연결되어 있다. 연립기호의 의미는 뭐? and 그리고 그래서 둘의 뭐를 찾아야 되느냐? 겹치는 범위를 찾아야 됩니다. 겹치는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뭘 그리느냐? 수직선을 그려봅시다. 위에 거 x가 어떠하다? x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가 위의 식을 만족시키는 범위, 밑에 식을 만족시키는 범위는 여기쯤에 4가 있고요. 동그라미 그리고요. 이렇게 되는 범위. 그래서 둘이 겹치고 있는 범위는 여기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범위. 그래서 x는 4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크다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왜? 여기는 동그라미 비워놓고 여기는 색칠을 했는데 차이가 있나요? 있습니다. 색칠하는 경우는 크거나 같다가 들어가 있는 경우, 즉 색칠이 된 것은 마이너스 2분의 5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라는 뜻이고 색칠이 안 된 것은 크다 또는 작다인 것. 그래서 여기에 4는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얘기. 즉 등호 는이 같이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알려주기 위한 그림에서의 기호가 안에 색칠했느냐 안 했느냐가 됩니다. 선생님, 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만약에요, 문제가 이런 식이었다면요, 둘 다 크다일 때 이럴 때 잘 못 구하겠어요. 별반 없다. 그래서 저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도 마찬가지로 수직선을 그려봅니다. 그려보면은 첫 번째 거 그대로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다. 그 다음에 4보다도 크다라고 했죠. 그럼 겹치는 곳이 어디 있다?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는데 이때 중요한 거 4는 들어가 있을 거니까 위의 식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기만 하니까 여기 쭉 모든 숫자가 다 들어가서 4도 들어가. 근데 밑에 식에는 뭐가 안 들어가 있다? 4가 안 들어가 있다. 겹치는 범위니까 하나는 갖고 있고 하나는 안 갖고 있으면 안 갖고 있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답은 x가 뭐하다? 4보다 크다. 이게 겹치는 범위다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기초 수업 마지막 2차 함수는 따로 할 거고요.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인 건데 그 전에 그래프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그래프란 걸 가지지? 위에 방정식 같은 거 연립 방정식 풀거나 일반 방정식 풀거나 부등식 풀 때 그래프 안 그렸잖아. 근데 왜 그래프를 여기다 그릴까? 그래프는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주어진 함수의 답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까 전에 우리 1차 함수 구했던 거는 뭐 x가 3이라든지 그렇게 답이 뭐 x, 3, y, 4라든지 답이 하나씩 딱딱 나오잖아. 근데 이 경우는 잘 봐봐. x가 1이라면 1 곱하기 2, 2-3 해서 y는 마이너스 1. 그래서 1은 마이너스 1. 이거 두 개가 답이다. 근데 x에 2 넣었다면 4-3, 1, y는 1. 그 다음에 x에 3 넣었다면 3 곱하기 2는 6 빼기 3, y는 3. 이거 전부 답이야. 선생님 정수만 있나요? 아니, x가 뭐 예를 들어서 0.5였다. 0.5 있으면 0.5 곱하기 2 하면 얼마야? 1,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2. 그래서 답이 몇 개 있을까? 무수하게 많다. 너무나 많은 거야. 그럼 그 답을 숫자로 다 적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다. 그럼 선생님 답 어떻게 적어요? 그렇게 답 적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이거 좌표 평면 위의 그래프라는 거다. 자, 방금 구한 답 1과 마이너스 1을 지나간 1과 마이너스 1 나왔지. 1 넣어서 마이너스 1 나왔다는 것을 x 1 집어넣었던 값을 여기 중간을 중심을 0으로 봐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갔다로 생각하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밑으로 한 칸 갔다. 그래서 좌우 위아래를 이용해서 옆으로 한 칸, 밑으로 한 칸 간 이 점을 우리는 1,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요 점 자체가 이 식의 뭐다? 답이다. 답. 그 다음에 x에 2 집어넣었더니 1 나왔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표시한다? x 옆으로 두 칸 가고 위로 한 칸 간 값. 요 점을 다시 찍고 이 점의 좌표 2,1 잡으면 이게 뭔 의미냐? x 2 넣으면 y 1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식의 답인 거야. 그래서 그 답들을 전부 다 찍어보니까 우주주주주주주주 이런 식으로 찍어지게 되고 사실 이렇게 띄어진 건 우리가 숫자를 제대로 못 집어넣은 거지 모든 숫자를 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직선이 나온다. 이 직선을 주어진 1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부른다. 2차 함수도 사실은 마찬가지다. x에 1 넣어서 나온 값, 2 넣어서 나온 값, 3 넣어서 나온 값 그것들 전부 다 점 쫙 찍은 게 모양이고 그렇게 잡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그래프란 건 주어진 함수에 답들을 점으로 표시해서 찍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가장 쉽게 그리는 방법은 방금 한 것처럼 점 한 두세 개 찍어본 다음에 찍어보고 아 이런 모양이네 하고 그림 쭉 그리면 돼. 우리 3살, 4살, 5살, 6살 때 유치원 다닐 때 막 그런 거 그렸었지. 공주님을 그려봅시다, 뭐 손오공을 그려봅시다 하면서 점 막 이어져 있고 그거 점 이어갖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점 이어져 있고 여기 문 엥 해갖고 돼 있고 해갖고 그림 그려봅시다 하면 이렇게 그림 그려내는 거. 이거 괜히 한 거 아니야? 너희 나중에 함수 그림 그리는 거 연습시키려고 했던 수학 영재 교육이었어. 자, 그래서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간단하게 알아야 될 것은 x가 제곱이나 3차승 안 나오는 x 1차식이고 y도 y 제곱 3승 안 나오는 1차식 x 1차식 y 1차식이면 이렇게 직선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림 가장 쉽게 그린 방법은 직선은 점하고나 두 개 잡아놓고 쭉 이어버리면 되니까 x에 1 넣어보고 한 3 넣어보고 5 넣어보고 점 찍어본 다음에 그 점들 이으면 된다. 그게 1차 방정식의 1차 함수의 그래프에 익숙해지는 방법이다. 자, 고등수학을 배우기 위한 중학교 수학에서 반드시 알았어야 될 내용들 복습해보기 첫 시간은 여기까지만